원래 조금 답답하다 보니 작년부터 원래 답답해. 작년보다 기운은 있었는데 원래 많이 답답해. 예. 이래저래 변동도 좀 주고 싶고 변화를 가지고 싶은데 원래 안 돼요. 그런가요? 이제는 예. 왜냐면 제가 솔직히 이직을 하고 싶은데 작년부터 해서 안 되더라고요. 예. 기운 너무 빼지 말고 일단 그게 먼저 우선이고 일에 대해서 예. 아주 장가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으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일에 대해서 지금 본인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성격이 너무 착해요.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착해. 착한데 예. 너무 착하면 항상 손해보는 거 알죠? 근데 남한테 솔직히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내 자존심이 높거든요. 예. 거기다가 똑바르고 올바른 거 비교 심리가 강해요 본인이. 예. 그리고 또 내가 이 나이 되면은 내가 이 직장에 있다가 언제는 올라가야 되고 옮겨가야 되고 뭐 이런 그 자기가 보수적인 생각 있잖아요. 자기가 네. 생각한 대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하신데 원래는 작년부터 이제 내가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좀 이동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도 꺾였고 올해는 도무지 길이 안 열려요. 선언하고 올해 둘러볼 때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시면 동짓딸이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 거진 다 가야 돼요 양력으로. 너무 힘드네요. 힘들어도 어떻게 견디셔야지 뭐 하겠노. 부모에서 받은 거는 좋고 어릴 때 그래도 공부할 때는 안 똑똑하다 소리는 안 났어. 머리는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많이 해주지는 못했다 그래요. 본인 자수성가예요. 위에 보면 공부고 뭐고 스스로 했고 스스로 일으켜가 나가는 그런 삶이다. 자, 나를 도우는 기운이 좀 적다. 그러니까 좀 너무 안 풀려서 어렸을 때도 솔직히 좀 안 풀리고 네. 커서도 계속 이게 작년에도 솔직히 좀 안 되다 보니 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솔직히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직을 하고 좀 싶어도 그 마음보다는 또 관계를 만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그게 주저하게 되고. 예. 근데 원래는 내가 용기 내도 적정한 자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직하고 싶어서 막 솔직히 돈도 많이 들었어요. 허리도 다치고 이직하고 싶어서 컨설팅 업체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병원 그 허리 시술하고 나서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달리 방법 없어. 운동하고.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돈도 많이 깨진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 또 안 되나 좀 자잘하게 솔직히 수술은 안 하셨죠? 시술했습니다. 본인 좀 더 지나면 네. 조금의 수술이라도 약간의 수술은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경과가 좋지가 못해 시술하고 난 뒤에도. 그래서 예, 허리 그거 그때 돈 좀 꽤 들었었고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고 다니는데도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직하고 싶어도 너무 이직도 답답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너무 바닥을 헤매는 것 같으니까 40은 넘어야지 본인이 조금 내 운으로 갈 수 있는데 주변 도움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 다른 점집 다녀봤는데 두 군데서는 답답하다고 나왔고 한 군데서는 그냥 전보로 다니지 말라고 굿이나 그쪽으로 바뀔 팔자도 아니라고 하고 한 왜 곳에서는 그래? 그건 아니에요. 한 곳에서는 자기가 도와주겠다 뭐 그 말만 하는데 솔직히 연락을 좀 드렸더니 싫어하시더라고요. 약간요 자주 괴롭히라고 말씀하시는 자꾸 물으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점이라 하는 거는 내가 몇 달의 점도 볼 수 있고 길게는 1년, 10년 이 세월에 큰 인생의 굴곡을 또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 봤을 때 내가 남의 인덕이나 이런 덕은 적다. 그럼 기본 나는 좀 내가 노력하고 노력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성장하거나 변화를 줄 때 그때그때 나는 대나무가 잡힌 듯이 그래 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쉽게는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도 솔직히 어머니가 자살 시도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그때도 많이 겪었었고 20대 때도 취업하신다니까 결핵 걸려서 꺾여지고 또 이제는 솔직히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다 싫어요. 회사에서도 사람과 그게 그래서 좀 변화를 좀 너무 그게 힘들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이직하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되고 하니까 솔직히 요즘
모든 게 다 싫어지는 또 그래도 살아내야지. 그러니까 기운 자꾸 빼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반복이 되니까 내 인생이 초년에는 운이 없고 지금 이제 초년은 아니에요. 작년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고비로 볼 때도 자 4년의 세월은 가야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내 삶을 사는구나 싶게 조금 가는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어찌 보면 내 고집 아직도 좀 있는 편이야. 네, 맞습니다. 옳고 그름도 너무 판단이 정확하신 분이고 너무 남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인 관념에 규제를 놓을 때 본인은 너무 그게 선이 분명해요. 사회생활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가기 좀 뭐 이물 없을 때는 이물 없고 좀 여유로울 때는 여유로워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지금 원래는 너무 내가 이직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 노력 너무 하지 말아요. 아껴도 그런 손님이 왔는데 구독자님이 오셨는데 너무 노력을 하셔도 기운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돈도 솔직히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아예 까먹는 상태다. 돈만 돈이가 이 젊은 나이에 몸땡이가 지금 안 좋은데요. 건강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 솔직히 부모님 집에 들어간 돈도 많고 이때까지 적혀버렸겠어. 근데 네. 내가 부모님을 어머님을 등에 업고 사시는데 돈이 왜 어떻게 남아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하고 살면서 돈에 대한 갈증은 많고 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게 뭘 해야 돈을 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상식이. 상식선에서 내 놓고 볼 때 내 운명이 안 풀리니까 많이 가깝했겠어. 그렇지만 만신내 이런 선생님한테 묻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만 봐주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굿도 뭐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 해도 본인은 부적 맞지 않고요. 귀신거는 안 맞아요. 부적은 귀신거리예요. 안 받고 또 이 할 시즌이 못 돼요. 지금은 내 운이 좋을 때 운도 받아들이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직이나 모든 거 조금 눌러가요. 눌러가셔야지. 그럼 건강을 보살필 때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덜 될 때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되거든. 그럼 몸도 살펴야 되고 내 심리 상태도 살펴야 되고 네가 어린 나이부터 17, 18 이 무렵에 넘어오면서부터 걱정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많이 안 좋으신 걸로 보였고요.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게 한참 오래된 병이고요. 그때 본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도 많이 당했고 놀래기도 많이 놀랬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또 신체를 볼 때 건강운으로 볼 때 본인이 많이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래갖고 칼은 조금 될 수 있으면 조금 한 번은 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술을 했는데 견딜 수 있을 만큼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조금 하자 그러면 해야 돼. 그 시기에는. 그래 봐야 되고 자 한 4, 5년? 4년 남았어. 좀 많이 좋아지는 거야. 장가는 안 될 거야. 뭐 준비가 돼야 될지. 아니, 솔직히 비혼주의자야. 아니요. 그럼. 남자.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별꼴이다. 네. 그러니까 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제 삶인데. 그럼 평범하게 살아야지. 그거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요. 그 친구가 주변에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데도 누구를 만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있으면 더 근데 외로워져요. 그런 사람 만나면 본인은 좋나? 예? 하나 물어보자. 우리가 심판해야게. 본인은 남자 만나면 좋아? 근데 이게 안 끌리니까. 아니 행복하냐고 그래. 난 아니요. 그것도 아니잖아. 나 말 때 있잖아. 네. 딱 아리송해. 아 근데 이게 끌리지가 않으니까 저도 미치는 거죠. 여자가 안 끌린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내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분명해. 거야. 분명해? 예. 그럼 남자 만나면 좋아야지. 근데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싫으니까요, 저는. 이게 외로우면서도 사람 자체가 만나는 게 싫어요. 야, 참 의외다. 그러니까 이게 외로우면서도 누가 내 주변으로 오는 게 싫어요, 그냥. 굉장히 고시시간데 그러면은 남자가 남자를 볼 때는 이성이 알기 때문에 편안해서 받게 됐나? 그걸 모르겠어요. 정체성은 예. 미안하지만 성 정체성은 남자야. 왜 있잖아. 내가 남자 껍데기를 가지고 왔는데 여자 같은 기질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 그래갖고 뭐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다고. 내 말은. 근데 본인은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동성이니까 편해서 시작했어. 근데 이것도
이걸 하면서 더 음지에 들어가고 더 사람들을 이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볼 때 더 좁아지잖아 폭은. 솔직히 아무리 요즘 그렇다 해도 세월이 좋아졌다 해도 틀리잖아. 그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평범하지 않는 삶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평범한 삶을 원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형편에 누구 만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본인이 네. 이라고 저라고 미래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런 성에 대해서는 본인 그거야. 본인이 택하기 나름이지만 그거 오래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그런 생활을 오래 하고 하면 정신병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 그렇다고 거기서 만난 남자도 사람도 좀 나를 끌어주고 좀 이리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힘들어. 이러면 허리는 우회할 거요. 허리는 우회할 거요. 운동 지금 근력이 많이 딸리는데 계속 운동하고 있으면 어떤 운동하는데? 전문적으로 해주는데 거기 다니고 있어. 거기 다니고. 근데 이쪽에 한쪽에 측면으로 많이 조금 허리가 휘었는 것도 있다. 이해했어. 이쪽으로 많이 아프다. 지금 땡겨 죽겠어. 그거 맨날 밥 먹으면 정체되고 소화 안 된 것도 좀 됐어. 당신 보고 하나 묻자. 당신 보고 선생님들한테 봤으면 뭐 귀신기가 있니 신기가 있니 얘기를 못 들었어? 조상기가 있니 그런 얘기 못 들었냐고. 학군에서 그런 얘기는 좀 당신은 그게 많아. 귀문이 많아갖고 꿈자리도 좀 얕고 또 이런 데 심취하면 많이 빠지는 게 있어. 그래서 너무 말 무겁고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심하게 몰입하면 안 된다고. 그게 귀문이라는 거는 귀신문이야. 그래서 귀문이 들면은 연려가 있을 때는 조상도 잘 스며들고 또 조상이 있을 땐 잡신도 잘 스며들어. 그러면 내가 왜 이랬지 정신 차리고 보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 그러고 길거리 다니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일하고 다닐 때 눈 똑바로 뜨고 댕겨. 왜 반눈을 뜨고 댕겨? 시선은 여기를 봐. 분명히 여기를 보고 있어. 근데 멍한 시선으로 보냐 안 보냐? 보잖아. 그런 얘기 들어요. 이렇게 보잖아. 그런 얘기 그래서 들어요. 집중해가 딱 보는 거하고 눈이 틀리거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보는 거 틀려. 이걸 보는데 딴 생각하면 눈빛이 틀리다고. 이렇게 본다고 항상. 눈에 메가리를 뽑고 맥이 없어. 누가 있잖아. 내가 직장이 좋아지고 올라가고 좋아지려 그러면 어떤 현장 일을 하든 사무실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기로 나를 내 쪽으로 당겨야 되고 강한 힘이 필요한데 맥은 다 풀렸어. 야, 니 남자 짓은 안 하지 여자 짓 하지. 같이 만날 때. 그러니까. 근데 원래 내 기질은 역동적이고 힘은 있어. 근데 이게 한참 자랄 때 그 충격이 왔단 말이야. 13살 때부터 불행한 삶이야. 따졌을 때. 기억해봐요. 11살. 그렇죠. 정확하게 13살. 맞아요. 왜 11살 때는 본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맞추어 가는 거지 잘 못 느꼈어. 13살 철이 들자마자 본인이 느꼈고 17대 힘들었어. 본인이 좀. 많이 힘든 게 있었고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락했다. 눈물 날란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집세. 그런 거 저도 알고 10살 때 맞아요. 왜냐면 그때 사춘기 왔을 때 학교도 가기 싫고 솔직히 그때 그래서 거의 지각하기도 밥 먹듯이 그러면 너그 집에 가면 웃음기가 없고 슬펐잖아 맨날. 기운 빠지고 터덕거리고 다니니까 항상 혼자였고 왕따 아닌 왕따 스스로 왕따를 했단 말이야. 누구하고 크게 친하거나 해도 내가 적극적이고 주관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못했어. 쭈삣쭈삣거리고 혼자 다니고 혼자 서성거린 게 보여. 그러니까 그때도 왜냐면 어머니가 잘못될까 그게 걱정되니까 솔직히 집보다는 학교나 이거보다는 집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한테는. 신경이 쓰였고 많이 놀랬어. 기질은 착하고 그 열인데 아이고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다 망쳐놨네.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계시고 이 어머니 더 좋아진 것도 없는데 우야고 계셔. 내가 볼 때는 아버지랑 같이 계신데 아버지가 제가 10년 전쯤에 뇌졸중 돼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많이 스트레스 받아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계속 봤으니까 이게 학교 위주보다 사람들 위주보다는 솔직히 집을 우선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어떻게 편하게 해드릴까 해서 집안일
이게 우선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 삶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는 솔직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연락할 사람도 없고. 엄마가 네. 원래 조금 네. 참을성이 좋은 양반이야. 네. 속으로 말걸탕을 지이고 엄마도 네. 그랬는데 자기 정신적인 그 저항성이나 힘으로 볼 때는 부족해 엄마는. 네. 근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 이 표출을 못해 어머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잔 신경에 장 걱정에 끈이 먹거든. 몸도 신체도 건강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둘러볼 때 부모 자에서 크게 받은 게 없으시고 형제간에 동기이신 간에 친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 외로운 사람이 분명하고 우리 어머니 둘러볼 때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지금 정신줄을 메고 산다 하지만 원래는 조금 나아. 근데 어머니 아직까지 그 병의 회복에 우울증을 덮어놓는다고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그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스트레스에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우선불은 꺼진 걸로 보이는데 다 나은 건 아니래. 내재되어 있어. 네, 저도 볼 때도 그래서 어머니도 보고 싶은 게 항상 보면 어머니 보고 있으면 네가 너무 여자라서 그래요. 이게 위태위태가 보여야 솔직히. 근데 가족들 보면 아무도 신경을 솔직히 형이 누나 있어도 안 하지. 왜?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안 하면 이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39 네 인생을 왜 할 건데. 내 하나 뭐라 할게. 잘했다 소리가 아니고 못했다 소리가 아니야. 나도 그러고 살고 하지만 이게 부모한테 하는 거는 또 어느 정도야. 내가 내 인생 꿀에 나오고 할 때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제 삶 자체가 네가 버릇이 들려고 습관 들려버렸어 이미. 그 어렸을 때 다른 누가 생각 좀- 할 수가 없어. 예. 어렸을 때 저도 왜냐면 외할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사랑을 주셨다고 처음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잘못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 뒤에 어머니까지. 왜냐면 저한테 솔직히 두 번째 사랑 주셨던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잘못되실 뻔하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어머니 하나만 된 거예요. 저도 어머니만 어떻게든 기쁠까. 뭔 말인지 안다. 너무 동감. 이건 내가 너무 동감하는 사실이에요. 그 내가 힘드니까 그게 왜 그래 됐을까? 왜 그래 됐을까? 내가 얘기해 줄게. 내 말이 이제 내가 타당성 있나 없나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늘 힘이 없고 힘들고 할 때마다 어머니를 보면서 세상 살고 싶진 않아요. 어머니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남들보다 좀 철도 일찍 났었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각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인생이 항상 같이 뭐 해가면서 수월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내 인생은. 그러다 보니까 늘 노심초사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때마다 내 스스로의 힘을 어머니한테, 어머니 때문에 산다. 엄마가 기쁘면 다 하리. 모든 거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힘내야지. 힘이 빠지면 난 힘내야지. 또 살아봐야지.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고 그게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지금 20년 세월이야. 그래서 지금 어머님을 빼놔도 당신은 당신 삶을, 만약에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그럼 당신은 못 살아. 같이 죽는다고 난리야. 그럴 입장이라고. 근데 좀 더 주관적으로 생각해봐. 이제는. 왜 주관적으로? 알았지? 내가 있고 부모님도 내가 잘 돼가 부모님도 해야 되고, 물론 인연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시되 비유를 주는 걸 너무 많이 하시지 말라는 거. 내 자신이 늘 일 좋잖아. 그 어머님이 바라겠어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어머니도 너무 아버지 보고 있으면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이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하니까 고맙고 하긴 하지. 네. 근데 어머님이 당신 삶을 다 내놓고 말이야. 자손 안나를 다 내놓고 엄마가 그걸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머님도 죽고 싶을 거야. 그 순간에는. 그 멋있죠 알았을 때는. 어머니도. 네. 20 너무 딱하네요. 지금 몇째예요? 셋째 막내입니다. 막둥이. 근데 보면은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내려놓고 싶은데 저도 진짜 마음속 한 번씩 이게 나 다 포기하고 그냥 어머니도 내려놓고 싶은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왜냐면 이번에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보고 있으면 아버지도 괜찮으시고 그런데 뭐 일이 터져도 솔직히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이런 걸 가족들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보이니까 저희 누나한테도 한번 떠봤었어요. 그랬더니 무관심하고 저도 한 번씩 내려놓고는 싶은데 하루 이틀가 그래. 그 형제들은.
그래서 하는 게 하루 이틀이가. 그러고 자기들이 뭐 크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이걸 해봤자 변화를 주거나 좋아지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러고 자기 새끼들 있고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거예요. 딱 원인은. 그리고 부모고 뭐고 이제 나도 결혼해가서 하니까 내 새끼가 있잖아. 그게 다 핑계야. 핑계고 또 현실이고. 근데 본인은 결혼도 안 하고 하니까 입장이나 모든 안경이 또 매일 보고 있고 본인이 할 수밖에 더 있냐고. 거기다가 또 타고난 효자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안타까워가 이 가슴에 이어놓고 살았는데 안 그러고 17, 18에 왜 그리 슬펐냐고. 엄마 때문에 슬픈 거야. 그거는 원인을 봤을 때. 이미 그때 언제 트라우마를 겪었고 우울증이 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때까지 어른스럽고 그냥 삭히다가 지나오니까 자 언제부터 내 마음이 무너졌냐. 33, 34 이 무렵부터 본인 마음이 무너졌어. 굉장히 힘들어. 우울하고 매일같이. 나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 사람 없으니까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이때까지 했으니까 마무리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답답이래 우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받으려도 누가 답답하다 소리는 했겠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의식을 가지고 많이 바꿔야 되고 운동은 저기 헬스마가 할 게 아니고 햇볕 좀 보고 활동적으로 좀 하세요. 하시고 조금씩 바꿉시다. 어머니도 어머니가 남편한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때문에 너무 솔직히 아버지가 예전에는 의처증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솔직히, 지금은 그거 못 할 거 아니야 누워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은 움직이시는데 이제 못 하시는데 어둔하잖아요. 그래도. 예, 근데도 이제 애처럼 어머니하니까 맨날 상처 받으시니까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거리를 두고 싶어도 못 두고 왜냐면 어머니 언제나 힘들잖아 본인이. 예, 왜냐면 또 어머니도 힘들어. 엄마 전화 받으면 가슴 두근거리지 본인이 답답하고. 솔직히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것도 죄스럽고 미안해 니는. 예. 너무 양심이 바르고 착해갖고 근데 그 전화 받으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해. 뭔 일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연락 온데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번씩 전화하면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 저 주말 외에 전화 그냥 평일에 저랑 무슨 일일까? 예. 가슴이 덜컹해요. 예, 맞아요. 솔직히 놀래요 살짝. 아버지 몇 살이에요? 주민등록서 59년이신데요. 58년으로 49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좀 늦게 되신 걸로 알고 GT라고 들었는데 49년이라고 하시면 정확히 몰라서 49면 72이야 기출세. 안 그럼 70세. 근데 원래 건강 안 좋은데 원래도 그렇지만 지금 경과가 별로 안 좋으시다고. GT일 수도 있겠는데. GT 맞으세요. GT라고 들었는데 주민등록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음력으로 아버지는 12월 15일생이세요. 아버지는 사주에 있는 병이야. 뇌졸중. 뇌출혈. 움직이시기는 움직이신다고. 근데 원래 잘 봐야 돼. 또 한 번 올 수도 있어. 왔는 사람 잘 온다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또 뚫긴 뚫었는데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MRI 찍었을 때 몇 년 전에 좀 경과가 안 좋더라고 해서 다시 약 먹고 그때도 한번 쓰러지시고 난 뒤에 또 한 번 오셨었거든요. 이번에 오면 좀 한 번 더 오면 힘들어요. 거동이 완전 힘드시는 걸 보이고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좀 원래 안 좋다고 나와요. 일단은 미부나 고부나 어른이고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 요즘에 애증한 게 왜냐면 아버지가 신림에서도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니까. 솔직히 이 말은 미안한데 아버님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엄마하고도 거리 좀 두세요. 본인 엄마하고도 별로 안 맞습니다. 본인 다 희생해야 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안 그러고는 본인이 본인 삶을 못 끌어요. 근데 내가 늘 젊은 게 아니잖아. 청춘이 아니잖아.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삼촌 본인이 50대가 넘어가면 내가 해놓은 걸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나라 돈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놓은 것도 그거를 하려면 부모님은 어느 일정 기간 사시면 가요. 이제는 냉정한 생각도 조금 좀 내야 되고 조금은 내 앞가림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다 쓰고 더 쓰고 있다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병원비 이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간 데다가 평소에 집에 들어간 돈도 많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답답해요 솔직히. 일을 해도 돈이 되나 돈이 남나 내 손에.
맨날 뭐 돈 벌어도 허덕거려야 되고 네. 또 내가 남들하고 다른 면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내가 어디 기운 필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 솔직히 갈 데도 없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주말 되면 그냥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좀 고집하면은 이게 뭐 길거리에 동전 떨어지고 그래도 솔직히 못 죽겠는 거 있죠. 도덕적인 관념이 너무 강해.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해요 그냥 내가 잘못한 행동을 누가 보는 것 같고. 예, 예. 이 죄짓는 마음이 들던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잘못하는 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솔직히 죄짓는 기분 들어요. 원래 공부를 많이 하고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관직 생활해야 돼. 공기업, 공무원. 근데 생각보다 가방끈이 좀 짧았어. 내가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됐고. 예, 맞아요. 부모님이 뭐 해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도 솔직히 어떻게든 어머니 딱 삶이게 말씀하시는 그거 어머니 어떻게든 행복하게 빨리 취업할까? 솔직히 그거 마음이었어. 네가 돈을 뭐 철이 너무 빨리 났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어떻게든 좀 빨리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실업계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직업을 정하면 그 직업을 쭉 나갔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도 일은 하면 그래도 완벽주의자의 흉내 내면서 해. 네, 근데 내 현실이 안 따라주고 작년부터 내 자리가 흔들거렸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냥 눌러가. 내년 내 말 듣고 내년에 조금 움직여 보려고 생각하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있던 자리도 다 실직해야 되고 본인 운 자체가 나라 운도 영향이 있고 본인 운 자체가 지금 운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취업할 때 되면 그렇더라. 솔직히 저도 편입해서 갔는데 이제 취업할 때 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재 직장이 솔직히 빨리 취업을 해야 되고 불러준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선 급한 데로 나가야지. 그리고 내년에는 건강 조심해야 되니까 원래 부지런히 몸 잘 만들어. 허리 근력 생김에 덜해지고 자세도 좀 바르고 내가 좋다 하는 건 다 해봐. 아무튼 언제 시술을 했으면 또 당분간 시술은 못해. 다음번에 가가 너무 아파요. 못 움직여요.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요 하면 수술밖에 없어. 작은 칼이라도. 그러니까 그래 봐야 되고. 근데 시술할 때도 몸에 칼은 댔었어요. 왜냐면 조금 찌잖아.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아, 그거 말고. 조금 척추를 세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이니까 내년에는 또 몸을 때릴 수가 있고 교통사고 주의해야 되고 내년에. 차는 안 타고 댕겨. 본인 운전 안 해. 몰고 다닙니다. 차 운전 내년 조심해요. 4, 5월이야. 내년. 주의해야 되고 내 인생에 크게 어떤 변화를 가지거나 쨍하고 했던 날은 지금 없어요. 당분간은. 그리고 내가 쨍하고 해 못 드는 거는 내한테 원인이 있다 하는 거 알고. 네, 그렇죠. 무속인 선생님 붙들고 백날 의논해도 답 없어. 알고 있어. 또 답답하니까. 아니 내 물었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네, 그거 알고 있어. 정확히 내가 그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면 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본인은. 네. 거기다가 가족관계도 웃으니까 좋네. 딴 사람이네. 가족관계나 이런 문제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노력은 해야지. 직장생활 하는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어머님 인생은 또 어머님 인생이고 다행히 아버님은 원래 좀 안 좋은데 어머님은 그래도 원래 운수가 그냥 정한 건강운은 좀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지금 솔직히 회사도 사람들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작년부터 해서 다 싫더라고요.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보고 얼굴 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이제 맨날마다 스트레스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한 옮기고 싶은데 안 되고 너무 답답한 심정이 솔직히. 그래도 그거 안 나가면 내가 돈 뿌리고 왜 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죠 솔직히. 왜냐면 이 사람 얼굴을 보기 싫지만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누구든 웃음 안 나고 화만 나고 죽고 싶고 또 노력하는데 안 되면 죽고 싶고 다 똑같아. 그렇죠. 내 나이의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무조건 하던 대로 구태의연하게 가지 말고 모든 거는 변화를 가져. 자 43살 돼가 네 운명이 바뀔게. 3, 4년에 여자도 한 사귀어보려고 마음도 못 보고 취향도 한 바꿔보려고 마음 먹고 그거 길게 하겠나. 길게. 네가 위로가 되면 내가 하라 한다. 니는 근데 별로 즐겁지가 않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자체가 어색하고 이게 특히나 대중